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영의정 이하가 임시로 대리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3번 개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이렇게 무익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어찌 사람에게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는가. 대신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국가를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임무를 삼기 때문이다. 경들의 이 말은 아마도 대신의 말이 아닌 듯하다. 필부의 뜻도 오히려 빼앗을 수 없는데 경들이 어찌 병이 들어 흙으로 만든 등신 같은 사람을 구박할 수 있겠는가? 천리나 되는 먼 변방에서 반년 동안 풍상에 찌들었으니 죽지 않은 것만도 이미 이상한 일이다. 마음병과 눈병 그리고 머리병과 다리병이 반복해서 몸에 얽혀 반신이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온몸이 모두 아파 방에 들어누워 땅속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린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재차 아래고 옥당에서도 차자를 올렸지만 상이 모두 굳게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명나라 군사가 전진하자 개성의 적이 이미 도망하였으니 경성은 틀림없이 며칠 걸리지 않아 수복될 것입니다. 원능이 오래도록 적의 소굴이 되어 불타고 파헤쳐진 변고가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니 참혹하여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강릉의 참봉을 급속하게 가려뽑아서 적이 물러나는 대로 보수하여 깨끗하게 하고 재릉과 후릉에는 주릉사를 차출하여 먼저 출발시켜 보내되 참봉을 인솔하여 깨끗하게 하고 향을 비우며 숙배한 뒤에 봉심하여 치게 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7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명나라 군사가 승승장구하여 이제 곧바로 경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판윤, 한준이 벌써 뒤따라갔습니다. 경성을 수복하는 날의 교서로 주민들을 위로하여 다 이루고 덕의를 선포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흉도들의 위세에 겁을 먹거나 협박당하여 적을 따라 살기를 도모하는 자들은 일체 용서하여 준다는 뜻을 아울러 첨가에 넣어 돈후하게 타일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원과 선성의 묘전의 제기와 공적 사적으로 간직한 도서 전적과 서적 및 다른 산일된 물건은 백성들에게 현상하여 자진하여 바치게 하는 뜻으로 방문을 만들어 효유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7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처음에 동궁이 성천에 머물고 있을 때 적의 소굴이 매우 가까워 호위가 긴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용대를 설치하였는데 대장 한 사람이 각기 사수 2명과 장군 3명을 거느리게 하여 모두 40대가 되었으며 장수를 정하여 거느리게 하였으니 비록 한때 규정 밖의 거사라 하더라도 금위의 관계가 있으므로 필요하고 세잔한 일반 군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대가가 도성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병조가 개창하여 건군의 예의에 의거하여 윤번으로 직습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7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었다. 양호의 곡식을 배로 운반하는 일은 이미 개하하여 이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의 칼날에 유린당한 뒤로부터는 육도의 곡식이 거의 분탕되었으니 양호의 곡식이 아니면 백성들의 굶주림을 진휼하고 국가의 씀씀이를 잇댈 수 없습니다. 강화에 비록 수송해 온 곡식이 있다고 하지만 명나라 군사가 이르러 오래 머문다면 대접하여 먹이는 데 형세가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며 회복한 뒤에 갖가지로 지출되는 비용을 장만해 낼 방도가 없습니다. 지난날 개한 수만 여섬의 곡식으로 베개 하나라도 감당할 수 없으니 매우 민망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 전라도의 쌀 2만 5천 석과 콩 1만 석,
충청도의 쌀콩 각각 1만 석을 모두 곧바로 배로 운반하도록 하여 대가가 머물고 있는 곳에 와서 정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 뜻을 두도의 관찰사에게 행해 하소서.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27일 이모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리었다. 신들이 삼가 이 제독의 폐문을 보니 병들고 다친 군인이 연로에서 식량을 얻지 못하고 한 잔의 물로 입술을 적실 수 없어 죽는 자가 서로 잇따르며 죽지 않은 자는 길 곁에 거꾸러져 누워있다고 합니다. 동지, 중추, 부사, 노직이 병이 들고 다친 명나라 군사들을 구류하여 살리려고 지금 순안과 평양 등처에 있으니 노직으로 하여금 각별히 연도의 각 굴에 거듭 경계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구휼하게 하소서. 또 별도로 무는 무관 가운데 근신하고 부지런하여 이를 맡기만 한 자 약간 인을 가려 노직에게 보낸 다음 그들을 각 참에 나누어 배치시키게 하여 만일 시체 및 병이 들었거나 다친 명나라 군사를 차례로 직접 거느리고 보호하여 넘겨주도록 하고 소리하고 잘못하여 지체되거나 간혹 다쳐서 죽는 자가 있게 하면 일일이 적발하여 주의를 다스린다는 것을 연도의 방향 제신들에게 하유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2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 등이 3번 아래고 양사가 2번 아래고 종척과 옥당 정원 예문관 육조가 모두 상차하여 임시로 대리하게 하는 명을 정지하도록 주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2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렸다. 아침 저녁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마침 눈으로 본 것은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평양을 이미 함락시켰으니 이것을 근본의 땅으로 삼아야 마땅한데도 조정에서는 끝내 좋지 않은 계책이 없다. 의당 대신이나 혹은 중신으로 하여금 그 성에 들어가서 지키며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성벽을 수선하여 장고히 지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어렴풋이 들으니 저기 성 위에다 잇따라 군부를 설치하였다고 하니 일체 이것을 훼손시키지 말고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자묘가 새로 적의 변구를 겪었으니 치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황해도에 병사를 설치할 만하다는 일을 앞서 의주에 있을 때 전교하고 곧바로 주인덕을 병사로 차임하여 해주성에 들어가 지키게 하였는데 이것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계책만이 아니고 병난을 겪은 나머지 은연히 진압하는 뜻이 있어서였다. 그리고 명나라 군사가 이미 경성에 이르렀을 터인데 한주는 틀림없이 미처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의당 곧 도승지 유군이 직지를 승진시켜 경성 안무사로 삼아 겸해서 이 제독에게 무난하게 하고 주야로 길을 재촉하여 경성에 진입하여 유민들을 위로하고 타이르며 모든 일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적군의 신하를 파견하면 백성들이 보고 듣는 것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허문과 말자를 숭상하고 익혀서 무략에 떨어지지 못하여 오늘날에 환란을 이루었다. 요즘에 진달한 소위에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낱낱이 열거하였지만 한 사람도 여기에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다. 진실로 이런 풍습을 그대로 따른다면 지금 비록 회복한다 하더라도 뒷나라의 수호를 기필할 수 없을 것이다. 적의 장기는 오직 화포에 있는 것으로 우리 군사들이 만나기만 하면 번번이 놀라서 무너져 버린 것이 단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 마땅히 도사, 장, 삼, 외나 이 제도가 앞으로 이자하여 모름지기 염초를 재련하는 법과 총을 만들고 탄환을 발사하는 제도를 익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영을 내려 그 제도를 잘 익히는 자는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뜻을 지난날의 좌상에게 면대하여 유시하였지만 그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대개 요즘의 풍습을 보면 그렇게 병고를 겪었으면서도 혁사, 봉공하려는 뜻이 조금도 없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2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새로 큰 변고를 겪었으니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로서는 마음을 씻고 생각을 가다듬어 지난날의 폐습을 없애고 한결같이 국사를 받든다 해도 오히려 백성을 안집시키지 못할까 두려운데 사사로움을 따르고 거짓을 꾸미는 폐습이 아직도 통렬하게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중요한 지혜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걱정하여 두려워하였는데 이제 하교를 받더니 더욱더 황공하여 아랫바를 모르겠습니다. 중신을 파견하여 기성의 백성들을 위무하고 성벽을 수순하는 일은 감사 이 원익이 처리함이 정밀하고 자상하여 본래 본도의 인심을 얻었으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바가 반드시 극진하게 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순변사와 함께 본처에 주둔하고 대장 몇 사람도 그곳에 있는데 또 중신을 보낸다면 큰 유익함은 있지 않을 것이며 탕폐한 나머지 직질이 높은 사신 다수가 오래도록 머문다면 지공하고 응접하는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이 원익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기자묘에 지지하는 일과 황해병사의 일 및 유군에게 직지를 더하여 들여보내는 일과 장 도사에게 이자하여 염초 재련법을 전수받아 익히게 하는 일은 모두 정교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2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유군을 한승부 판년으로 심희수를 도승지로 심우승을 동부승지로 주인득을 황해 병사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주인득은 한 지역을 위임받은 신하로서 그가 위임받은 지방을 버리고 적을 피하여 해도로 들어가 방백의 직위가 체임되었는데 곧바로 병사로 삼았으니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이와 같고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28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한승부 판년 이덕경이 치게 하였다. 신이 이달 21일에 개성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목청전은 이미 철거되었으며 교목은 모두 베어져 통곡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거의 모두 타버렸으며 여요미 집도 남아있는 것이 18, 19채였습니다. 신이 부교를 빨리 만들도록 독촉하느라고 땅거미가 질 때에 달리어서 동파에 도착하니 저기 파주의 이천원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명나라 군사의 파발아또 12여급을 베자 적이 모두 그들의 소굴을 태워버리고 경성으로 도망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영, 장응충 등이 날린 기병 6, 7천을 거느리고 얕은 여우를 격려하여 건너가서 파주에다 진을 치고 장차 경성을 공격하려 하고 있으며 제독은 부교가 다 만들어지기를 기다려 즉시 대군을 거느리고 곧장 몰아 전진하려 합니다. 헤아려 보니 경성의 적이 대부분 강을 건너 내려가면서 값을 많이 주고 말을 사며 사로잡은 여인들을 놓아주어 되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전라감사와 경기감사에게 복명을 설치하여 차단하고 살육하는 것과 한강의 부교 재료를 미리 준비하여 기다리도록 하는 일은 여러 차례 통문하였고 식량은 지금 강화에서 배로 운반한 쌀로 겨우 지공한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28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도원수 김명원이 치게 하였다. 제독이 여러 장수를 불러 경계하기를 조선이 적에게 피폐 당하였으니 그대들은 술과 밥을 요구하며 폐단을 일으키지 말라. 조선은 예의 나라이며 명나라를 공경히 섬겨 백성들이 도시락과 음료수를 가지고서 천자의 군사를 환영하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기이한 개교를 내어 외적을 소탕하여 평정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살도록 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그대들이 간혹 남의 부인을 범하는데도 조선의 통사가 우리 법이 엄격함을 알고 또 명나라 조정의 장관을 위하여 감히 나를 대하여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대들은 그것을 경계하라. 그런 사실이 없다면 더욱 힘을 쓰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라. 나는 두 번 말하지 않는다 하고 인하여 조승훈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즉시 술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고리수령에게 매질을 하였으니
명나라 조정의 장관으로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또 갈 봉화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앞서 의주에 있을 적에 날마다 술 마시는 것을 일을 삼았는데 이것이 어찌 장관의 도리이겠는가. 이후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도록 하라 하니 승훈과 봉화가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갔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제차 임시로 대리하게 하는 명령을 정지하도록 개청하고 옥당에서도 상차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백관을 거느리고 복합하여 임시로 대리하게 하는 명령을 정지하도록 주청하니 상이 분부하였다. 이 일은 위력으로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들이 어찌 병든 사람으로서 반드시 종묘사직을 다시 뒤집히게 하려고 하는가. 만일 감당할 만한 형세가 있다면 어찌 죽음을 무릅쓰고 힘쓰지 않겠는가. 지난밤에는 신병이 더욱 위급하여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슬프게 울기도 하여 좌우의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옛날부터 이와 같은 임금이 있었던가? 일찍이 어떤 종류의 변고를 만났는데 나에게 신병이 없다고 여기는가? 세자는 인효하고 종명하며 학문이 통달하고 나이 이미 20살이 되었으니 나의 일을 성취하게 충분하며 중응하는 일도 여기에 달려 있다. 그들이 만약 이와 같이 억지로 핍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앞으로 나의 마음을 손수 적어서 소매 속에 간직하였다가 송실한과 서로 지척에서 마주 대하여 직접 그것을 줄 것이다. 그때에도 경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물러나려고 하는 뜻은 물이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 영상의 덕을 입어 일찍이 나의 성의를 허락받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백관을 거느리고 제차 아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세 번째 아래자 답하기를 내가 물러나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인데 이와 같이 놓은 게 아니 이것이 어찌 진정으로 나를 물러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겠는가. 나를 오히려 구물이라고 하여 하루아침에 가볍게 허락할 수 없다는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옛날 당나라의 척천무가 선위하자 오히려 요승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하더니 오늘날의 뜻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제 경들과 약속하고자 한다. 우선 외적이 모두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물러나도록 허락한다면 그 동안엔 내가 당연히 죽음을 무릅쓰고 기다리겠다. 그렇지 않고 만약 끝내 물러나기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직접 송시랑 앞에 호소하고 수서를 주어 정곡을 낱낱이 진술하여 기어이 이루고자 말 것이다. 경들의 약속을 듣고자 한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신들의 정성이 전하를 감동시키지 못하 이런 미안한 전교를 내리시어 불충한 데 비유하심이 이처럼 극도에까지 이르니 신들의 죄가 여기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종묘와 사직이 다시 안정이 되고 국가의 형세가 튼튼하다며 신들의 민망스럽고 박절함이 오늘날같이 심한 데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왕의 한몸은 바로 천명과 인심이 매우 있는 바이므로 진시로 그 사이에는 사사로운 뜻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께서는 위로 종묘사직을 위하시고 아래로 백성들을 위하시어 그보 여망을 따르시기만 바랄 뿐 신들은 우선 성상의 하교를 받들겠습니다만 물러나 거듭 생각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아래 내용을 보니 뛸듯이 기뻐 마치 다시 살아날 것 같다. 이제 이미 약속을 정하였으니 아침에라도 저기 물러나면 저녁에 면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엔 내가 마땅히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힘쓰며 죽을 힘을 다하여 참고 견디면서 위에 있겠다. 이것은 종묘사직을 위한 계획이지 일신의 계책은 아니다. 감해를 견딜 수 없어 유시할 바를 모르겠다 하였다. 선위한다는 정교가 있고부터 세자가 아침 대궐에 들어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조석끼니도
패하는 데 이름으로 중전이 죽을 권하면 간혹 조금 마시기는 하였지만 여러 날 이와 같이 하면서 정성이 더욱 간절하였다. 상이 직접 뜰에 내려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세자가 이처럼 굳이 청하는데 억지로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데리고 들어가면서 허락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안주 목사 임발영은 인물이 평범하고 용렬한 데다가 일처리까지 서투르니 본 고을에 알맞기로는 도리어 채임된 사람만도 못합니다.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관병과 의병이 지난 날에는 두려워 움츠리고서 적을 토벌하지 못했어도 오히려 핑계댈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당초 명나라 군사가 승승장구하여 적을 격파할 때 한 사람도 차단하는 자가 없었으니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우성전의 경우는 와서 해서의 적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두 차례나 받고도 물러나 핑계만 대고 오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도 나라를 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날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군사가 명나라 군사와 협공하는 것이다. 명나라 군사가 서쪽에서부터 진격하면 우리 군사는 남쪽으로부터 요격하여 후미를 공격하거나 저격하거나 한 연후에야 성공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급히 선전관을 보내어 여러 진의 장수들에게 전령하여 각자가 분발하여 적을 공격해서 큰 공을 세우기에 힘쓰도록 하라. 그리고 양호로 하여금 지역 내의 날랜 군사를 모두 징발하여 적을 섬멸하는데 협력하게 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말도록 하라. 삼도의 수사는 수군을 모두 거느리고 해상에 요격하여 모두 섬멸하도록 하라. 다시 전투를 독려하도록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상이 예조에 전교하였다. 지금 윤두수의 서장을 보니 송신랑이 의주에 머무르고 정주에서 오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간략하게 시신을 거느리고 의주에 가서 보지 않을 수 없다. 경략은 바로 명나라 조정의 중신으로 우리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맞이하여 찾아보지 않는다면 어찌 태만하다는 책망을 면할 수 있겠는가? 미리 의정하여 기다리도록 하라.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명나라 군사가 남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북방의 적이 아직도 등 뒤에 있으니 경사를 수호하고 방어하는 것을 한두 사람의 요신으로 효유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장수를 머물게 하여 진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나 이것은 전적으로 도제찰사가 형세를 보아 분부하는 데 달려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곡절을 도제찰사 유성룡에게 하사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여덟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명나라 군사 중에 전투에 나아갔다가 병이 들었거나 다친 사람으로 본고을의 성 안에 있는 자가 거의 수백 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 파총과 같은 사람은 졸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탄환이 맞은 사람도 있고 칼날에 찔린 자도 있으며 불에 다친 사람도 있는데 의원을 보려고 한다 합니다.
이 공기는 진편수류에 매우 능하니 그러하이고 왕래하면서 치료하게 하소서. 선조시력 34권 선조 26년 1월 26일 갑신 9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병난에 혈육을 잃은 나머지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장차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줄이고 곤고한 것이 팔도가 똑같이 그러하지만 경기, 경상, 함경 등의 도가 탕진한 것이 더욱 심하다. 이제 1월이 거의 다 지나가 농사일이 이미 닥치는데 지금 조처하지 않으면 농사의 시기를 놓칠 뿐만 아니라 생존한 백성들이 모두 아사하여 나라의 근본이 먼저 시들 것이다. 그런데도 널리 구제할 계책이 없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진열하여 구제하고 갈미어 씨 뿌리는 등의 일을 가지고 상사에게 모두 간구하여 따로 사목을 만들어 팔도에 행위하여 급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하니 후조가 회개하기를 전일 본조에서 양호의 쌀과 콩과 겉뼈와 보리를 넉넉하게 배로 운반하여 오도록 개청한 것은 바로 굶주린 사람을 진열하고 곡식을 파종할 미천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양호의 곡식으로 기존의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으나 함경도는 수로나 육로를 모두 아주 멀리 떨어져 수송하는 즈음에 백성들이 먼저 피폐하게 되어 형세가 미칠 수 없을 것이니 매우 민망스럽고 염려됩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관계의 미두 각 200석과 서직 피속 각 200석, 기천의 미두 각 150석과 서직 피속 각 100석, 위연의 미두 각 50석과 서직 피속 각 50석, 이산의 미두 각 40석과 서직 피속 40석, 백동의 미두 각 50석과 서직 피속 각 50석을 사람과 가축을 뽑아내어 함흥 지역으로 수송하게 하고 명변의 미두 각 30석과 서직 피속 각 50석 및 덕천 개천의 미두 각 50석과 서직 피속 각 60석을 정평지역으로 수송하게 하며 양덕 맹산의 미두 각 20석과 서직 피속 각 30석, 성천의 미두 각 50석과 서직 피속 각 40석, 삼등 강동의 미두 각 20석과 서직 피속 각 30석을 덕원 문천 지역에 수송하게 하여 정평과 문천에서 교부하는 곡식을 함흥 이남에 나누어 지급하고 함흥에서 교부한 곡식은 함흥 이북에다 나누어 지급하며 전라도의 미두 각 6천석, 겉뼈 6천석, 보리 4천석을 경상도의 하동 등 지역에 다 배로 운반하게 하고 충청도의 미두 각 300석과 겉뼈와 보리 각 200석을 편의에 따라 강원도 지역에 배로 운반하게 하여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저축된 곡식이 있고 없음에 따라 파종과 진열 두 가지를 알맞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곡식을 운반하는 즈음에 만약 사목을 엄격하게 세워서 죄벌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간혹 심상에 처리할지도 모르니 각도의 감사에게 아울러 이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10번째 기사 조령사 형조판서 이헌구 원천군 이휘 순령군 이경금이 아래였다. 강릉의 참봉이 난리 때문에 틀림없이 관하있지 않고 수화는 군사도 틀림없이 뿔뿔이 흩어졌을 터이니 불로 모을 길이 없으니 각각 그 고리 수령이 회동하여 봉심하게 하소서. 그리고 조화라는 즈음에 분양하는 예와 수소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터이니 해조로 하여금 사목을 단련하게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11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성을 수복한 뒤에 판윤 유건이 그의 요속을 권위로 말끔히 수선하고 치우며 감하여 안무하는 일을 행하도록 이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들이
한무사는 비록 이미 앞서 떠났다 하더라도 대신 한 사람을 보내 종묘 사직을 봉심하고 부로들을 위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신을 떠나보내는 일은 외부에서 살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참사관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12번째 기사. 상이 정운에 전교하기를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이미 명나라 장수를 따라 나아갔으니 도성을 안모하는 일을 겸해서 살피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의계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이미 나아갔으니 안모하는 일을 겸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만약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우상 유홍도 있으니 유홍으로 하여금 그를 겸하게 하여도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운에 전교하였다. 옛날에는 병난 뒤에 반드시 죽은 자를 조문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였는가를 모르겠다. 평양은 옛날의 도읍지이니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평양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얼마인가. 죽은 자들은 거두어 다 묻고 표지를 세워 해골이 드러나 뒹구는 근심이 없게 하라. 그리고 저리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 모름지기 급히 방문하여 보장하라. 또 적의 시체는 쌓아 경관을 만들라. 착한 사람은 진실로 당연히 보상해야 하고 악한 자는 주벌하여 권면하고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 더욱 심하게 적에게 아첨하여 향도했거나 혹은 군기를 누설시킨 자를 비밀리에 상세하게 탐문하여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구속하고 계문한 다음 조처하라.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요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른바 죽은 자를 조문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문하는 것은 근거할 만한 명문이 없습니다. 생각컨대 힘써 싸우다가 죽었거나 굽히지 않고 죽은 자는 방문하여 보상하고 기록하며 그 집에 급복하고 그 나머지 유민으로 죽은 자는 드러난 해골을 거두어 묻고 장사 지내주며 살아있는 자는 위무하는 말로 안무해주고 노인 및 고아와 과부는 진율하여 준다면 조문하고 위문하는 유의에 어긋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쌓아 경관을 만드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행해하였으나 지금 과연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교의 뜻을 감사에게 하사하여 죽은 사람의 실제 수효를 일일이 상문하여 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적에게 아부하는 자를 적발하여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놓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큰 난리를 겪어 구도의 유민들이 각자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 이때 쾌하게 죄를 씻어준다는 뜻을 보이지 않고 먼저 악을 징계하는 법을 선포하면 비록 본심은 아니었지만 유인되고 위협에 따른 부류들이 모두 의혹되어 간혹 난처한 조짐이 있을 것이니 우선 용납하여 힘써 위로하여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 죄상이 두드러지게 명백히 드러난 자는 조정에서 내버려 두더라도 스스로 그 자취를 감출 수 없을 것이니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뜻을 황해 감사에게 아울러 유시하라. 다만 옛날에 나라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형벌은 중전을 적용하였으니 흉악감이 극도에 이른 자는 징계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자를 비밀리 문견하여 천천히 조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군율을 범한 여러 장수와 횡력한 의병은 즉시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변사는 고식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아뢰기를 좌의정 윤두수가 식량 운반을 감독하는 것 때문에 안주에 머무르고 있는데 본고을에는 구관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대신이 없다 하더라도 운반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대신이 별로 하는 일이 없이 오래도록 다른 곳에서 머무르는 것은 사체에 미안할 뿐만 아닙니다. 사리에 어둡고 역렬한 소신이 이곳에 홀로 머물고 있는데 큰 거주에 관계되는 일을 함께 의논할 때가 없어 매우 민망스럽고 절박합니다. 명소하여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좌상은 평양으로 들어가 지켜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시사의 변동을 기다려 퇴진하도록 하겠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0일 원류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르기를 신들이 삼가 송시랑이 이자와 예조 판서의 장계를 보건대 시랑의 뜻은 본래 주상께서 군민을 독려하여 거느리고 평양으로 전진하도록 하려 하였으니 실로 서로 만날 뜻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와서 영접하지 말라고까지 하였으니 그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지극합니다. 지금 구관 예절에 구애되어 시일을 지연시키면서 시랑의 행차를 기다리다가 앉아서 주문하고 회복하는 데 큰 계획을 잘못되게 하는 것도 이미 불가한데 더구나 진주하도록 이자했는데 이겠습니까? 이제 또 강상으로 어가가 왕림하신다면 사체에 있어서도 매우 미안합니다. 지금의 계교는 시랑이 충고하는 말에 따르는 것이 상책입니다. 위에서 조칙을 맞은 뒤에 즉시 삼현으로 진주하시고 동군께서는 해주에 진주하심으로써 한편으로는 부로들의 소망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인심을 진정시키소서. 그래야 형세를 보아가며 점차로 진격한다면 직로에서 공개하는 패단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계에 있어서도 실로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쾌히 결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궁이 해주로 가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나는 경솔이 나가기가 곤란하니 서서히 관찰하면서 조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5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송시랑이 의주에 머무르고 있으니 위에서 국경에서 영접하려는 의도가 매우 훌륭하십니다. 다만 전일의 시랑의 이자에 대가가 평양에 진주하 요새를 점거하고 채경해야 한다 하였는데 지금 시랑이 정주에 오지 않는다는 기별을 듣고 갑자기 가서 영접하려고 하신다면 우리 쪽의 예절로는 비록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틀림없이 채경에 완만해질까 염려하여 중지하도록 권면하는 뜻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상께서는 정주에 머무르시면서 시랑의 의도를 기다리겠다는 내용으로 이미 회자하였으니 다시 시랑의 회보를 기다린 연후에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온변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6번째 기사 한성판년 유건이 인견하였는데 동부성지 시무성이 입시하였다. 대병이 적을 소탕한 뒤에 곧바로 경성으로 간다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에 지체하다가 일이 혹 난처하게 된다면 어찌 책응할 일이 없겠는가. 경은 공명 고신첩을 가지고 가서 반은 풍원 부원군에게 주고 반은 경이 맡아가지고 공에 따라 주도록 하라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외방은 판탕되었다고 하더라도 간혹 수확하여 곡식을 저축한 자가 있습니다만 경계의 경우는 손을 써서 조처하여 장만할 길이 없으니 민망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경창을 먼저 점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적이 창고를 태워버리고 도망하면 어찌하는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경성의 국왕은 한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곡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성뿐만이 아니고 평양의 주민들에게도 염장 등의 물품을 내려주려 하지만 장만해낼 방법이 없는데 사면 등처에서 조처하여 장만할 수 없겠는가. 옛날에 죽은 이를 조문하고 산 이를 위문한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말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장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유성룡을 삼도 두 채찰 사이에 제수하셨으니
유홍은 조정으로 소환하소서. 유성룡이 제독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 뒤에는 심수경으로 하여금 경성에 들어가 지키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유홍은 지위가 삼공이니 외방에 있게서는 안 되며 심수경은 백성들이 매우 애호하니 부로들이 그가 온 것을 듣는다면 틀림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성룡이 남쪽으로 내려간 뒤에는 유홍이 들어가서 지키게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지금은 죄인을 징계할 시기가 아니다. 다만 그 사이에 간혹 강상범으로 극도로 흉악한 자는 역시 용서할 수 없으니 경은 비밀리 주문하여 수치하라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신은 형사를 주관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 않으니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사망자와 적의 시체를 모두 거두어 묻어서 뼈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옛날에는 여제가 있었으니 전쟁으로 죽은 자를 한 곳에다 단을 쌓아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제사 지내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7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본도병사 이일을 임시 병사로 자임하였다 하는데 어찌 임시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무장을 얻기 어려우니 내 생각에는 병조 참판 신잡을 제수할 만하다고 여긴다. 이 사람을 시켜 진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행제소에 무장이 전혀 없는데 다른 데서 옮겨올 곳도 없다. 이제 강의 오름이 높고 중국 군사가 국경에 나와 위험을 떨치며 두렵게 하고 있으므로 오랑캐들이 몰래 준동할 근심은 전혀 없으니 강변의 장수 가운데 쓸만한 사람을 채임시켜 행제소에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오늘날 군사 훈련이 시급한데 이른바 군사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쓸모없는 자를 많이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일 전교에 육량전으로 시제하도록 한 것은 대략 이런 뜻으로 였던 것이다. 그러나 범연하게 한다면 아마도 참다운 인자가 빠질 듯하니 지금 명을 내려 육량의 규정에 의거 입격한 자는 초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허락하고 인하여 검군 시위관으로 정하여 양료를 지급하여 줌으로써 날마다 활쏘기를 익히게 하라. 복시는 우선 틈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병조에 하문하라. 그리고 사망한 중국군은 이미 치제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사망자도 평소 여제의 예에 의하여 한 곳에다 단을 쌓고 글을 지어 사제함으로써 넉을 위로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8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였다. 평양에서 전사한 우리나라 장졸에게 치제하는 것은 하는 의식을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성상의 염려가 여기에 이르시니 매우 윤당합니다. 속히 제사 지내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경성과 타도는 수복이 되는 대로 거행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9번째 기사 상이 정청에 전교하였다. 왕자가 머무르는 곳에 기용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여 기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주와 인근 고을에 기용할 만한 사람이 듣거드나 보거든 임용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10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강변에 있는 장수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뛰어나다고 일컬음한 사람이 많지 않으며 비록 재임시켜 오게 하더라도 교대시킬 사람을 차출하여 보낼 적에 역시 구차스럽게 숫자만 채울 수 없습니다. 재임시키는 전임자와 새로 보내는 인물이 대략 비슷하여 오가는 폐단만 끼칠 뿐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사람의 경우는 해아래서 채임시켜 오게 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제소의 무사 중에는 용력이 있는 자가 거의 없어 육량전으로 합격하는 사례는 틀림없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시치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신잡을 본도의 병사로 차출하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역시 옳게 여깁니다. 전교대로 제수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11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전후의 선교를 보건대 모두 나라를 평정하고 징계 면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신들이 아무리 노둔하고 용렬하다 하더라도 인심은 진이었습니다. 상을 배반하고 적에게 빌붙은 사람 무리들은 사람치고 죽이려 하지 않은 이가 없으니 어찌 빨리 형장을 시행하여 여정을 쾌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의 사세가 마치 건등에 걸려 거의 죽게 된 나머지 숨이 깔딱깔딱하여 겨우 신라같이 붙어있는 사람과 같으니 마땅히 조용하게 조리하면서 원기를 보양하여 차츰 소복되어 완실한 후에 약과 침수를 차례로 시행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적과 무리가 되어 흉악한 짓을 한 자 및 적에게 아첨하여 사주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람마다 모두 분격해 하는 바이며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이 안정된 뒤에는 저절로 정상이 엄폐될 수 없을 것이기에 비록 비밀이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물에 빠져 나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니 징토하는 시기가 늦음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죄를 범한 장수들과 명을 어긴 의병도 일일이 유례의거 취재하여 신하가 국가를 위하여 죽는 의를 보여야겠습니다. 다만 부산이 함락된 뒤부터 군업과 진보가 일시에 무너져 소문만 듣고 도망한 것은 팔도가 모두 그리하여 한 사람도 적에게 저항한 자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한 사람인데 어쩐 자는 앉아서 관작을 보존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죽임을 받고 종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벌을 당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 죄의 범을 논한다면 저들과 다름이 없는데 죄는 같으면서 율이 달라 경중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인심이 열복하지 않고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것은 실로 여기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난리가 나던 처음부터 군사를 잃고 군율을 어기면서 적을 보고 두려워하여 피하고 도망한 장수는 죄 안을 모아서 상고 경중을 비교한 다음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 몇 명을 뽑아내어 율에 의거하여 형벌로 다스리고 나머지는 모두 차례대로 죄를 정한다면 인심이 열복하고 기율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병의 무리는 국가가 반탕될 때에 당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니 그 뜻은 가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스스로 향리를 보호하고 임의로 나아가거나 물러난 자가 있는데 이들을 일제히 모두 국법으로 처단한다면 주의를 면할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만약 명나라 장수들이 크게 승리하여 외노가 패배한 뒤에도 군사를 데리고 진격하지 않고 적을 구경만 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자는 먼저 주의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울 듯하니 원수와 채찰사가 본도의 순찰사와 함께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를 적발하여 계임은 조처할 내용으로 비밀히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들이 무상하지만 이러한 때를 당하여 어찌 감히 환심을 사려고 고식적인 계책을 세우겠습니까? 다만 어려운 즈음에는 이를 치밀하게 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옛날 당 덕종 때 봉천의 변은 봄옷을 늦게 지급한 데서 발생했고 하삭의 반란은 회은이 의심한 데서 발생한 것이니 털끝만큼도 어긋나는 일의 기미가 매우 중대합니다. 지금 의병의 처치는 역시 중대한데 관계되는 것으로 신들이 먼 장래를 염려하여 뒤돌아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12번째 기사. 이 정암을 병조 참판에 사실은 논한다. 이 정암이 사람 되면 키가 작으면서 몸집도 작고 가냘퍼 옷의 무게도 이기지 못할 듯 하였지만 타고난 성품이 강직하고 과감하며 정교하고 민첩하여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성색에 동요되지 않았으며 시세를 따라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시배들에게 배척받았다. 변란을 당하여 연안성에 들어가 지켰는데 수비가 대략 갖추어졌었으나 적이 많이 몰려왔으므로 여러 날 동안 고전하다가
성세는 약해지고 원주는 끊겨 성이 함락되려 하였다. 이때 정함이 띠를 이어 집을 만들고 그 가운데 거처하면서 내가 사녀들을 불러 모아 나라를 위하여 적에게 대항하였으나 힘이 상대가 되지 않아 장사들이 모두 섬멸되려 하니 내가 무슨 낯으로 혼자 살겠는가. 성이 함락되는 날 그대들은 이 막사를 태우라.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하니 사절들이 그 말에 감동되어 죽을 힘을 다하였기 때문에 외로운 군사로 기세에 등등한 적에게 한가할 수 있어 마침내 그 성을 완전하게 보존시켰다. 신자벌 평안도 병마 절도사에 제수하였다. 대단하신 분이네. 음도 작고 그런데도. 선조 7월 3사군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13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교회에서 조칙을 맞을 때 올해 이 의주에는 국궁한다는 일점만 있고 5배하고 3 고두하는 예는 없습니다. 공령경 이후부터는 을에 이 예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일 설번이 중국 사신을 왔을 때에도 이것을 행하였기에 지금 의주에 첨가하여 넣은 것입니다. 계연방은 요동 차관으로서 조칙을 전달하러 왔으니 진실로 중국 사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달에는 예문대로 마련하였습니다만 상마연과 하마연은 할 수 없을 듯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조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리고 전부터 등황 조칙의 경우는 조칙을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째서 이와 같이 하는가 하였다. 선조 7월 3사군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14번째 기사 경기 순찰사 권징이 치게 하였다. 제독의 대군이 이달 23일에 개성부에 도착하였고 파주에 주둔해 있던 적은 이달 23일 경성을 향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화 금성의 적은 17일부터 이틀간 잇따라 올라와 동대문 밖에 진을 치고 여인 15명을 사로잡아 갔다가 모두 포천현 앞길에다가 버렸습니다. 성에 있는 자들도 나와서 동대문 밖과 남대문 밖의 사한리와 한강 등처에다 진을 쳤고 사대문 밖에는 녹각을 많이 설치하고 경성의 젊은 사람들은 머리를 깎게 하고 노인들은 모두 죽였으니 진바리를 잇따라 한강 건너편으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선조 7월 3사군 선조 26년 1월 30일 을류 15번째 기사 풍왕부원군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신이 전지의 내용에 따라 제독에게 고하였더니 제독이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김경로의 죄는 본래 사형에 처해야 된다. 다만 경성을 수복하지 못했으니 장사한 사람도 관계가 있다. 내가 곧 국왕에게 이자하여 용서를 요청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폐문을 배신에게 내리면서 모름지기 경로로 하여금 여기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어 사죄하고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라 하므로 신이 또 고하기를 군율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로의 죄는 본래 사형에 해당되는데 특별히 장관이기 때문에 감히 노야에게 먼저 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하니 제독이 웃으면서 그렇기는 하나 지금은 우선 사형을 용서하여 그로 하여금 공을 세우게 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신이 원수 등과 제독에게 문안하였더니 제독이 폐문을 내보이고 또 자문의 초본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폐문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경로의 죄는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또 군사를 흩어버리고 혼자 와서 고원백 이시연 등으로 하여금 경성으로 추격 차단하게 하고서는 군사가 없다는 것을 핑계대고 머뭇거리면서 전진하지 않으므로 신이 결장하여 전진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파주 등지에 있으므로 군관을 급히 보내어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장수의 폐문이 이와 같으므로 갑자기 처단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표신을 이미 내렸는데 머물러 두는 것도 미안합니다. 또 품하지 않고 올려보낼 수도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중국 장수에게 고하였으니 다만 그의 영을 따라 뒷날 보아 처단하여도 넣지 않을 듯 합니다. 선정관이 받들고 온 표신은 우선 이곳에 머물러 두고 다시 이를 급히 품하며
폐문은 등사하여 올려 보냅니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주에 있었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이후 성룡의 장계를 보니 방의사 김경루는 범한 죄가 매우 중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중국 장수에게 먼저 보고하게 했더니 그가 사형을 용서하여 공을 세우도록 할 것으로 이자했습니다. 갑자기 처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니 서서히 의논하여 조처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사면에 진주하여 형세를 보아가며 점차 전진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여기를 떠나면 중조 사람들의 접대의 군량, 운반이나 책응 등의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니 우선 사세를 살피며 조처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호부 주사의 자신이 군량이 계속 조달되지 않는다고 관량관인 지중추부사 김응남, 호조 참판 민여경 의주 목사 황진에게 곤장을 때렸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원천군 이휘가 상소하여 시정을 진달하니 비변사가 복의하고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분부하였다. 조종조의 법제를 변경해야 하는지 나는 감히 알 수가 없다. 적이 물러난 뒤에 필시 적당한 날이 있을 것이니 경들은 우선 기다리라.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호주가 아래였다. 군량을 의성하는 일은 매우 긴급하여 본조 역시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 얼음이 거의 풀려서 정주의 배는 이미 모두 물에 떴으니 발선을 재촉하여 용천에 도착, 의주의 곡식을 실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양국은 많고 선척은 적어 모두 배로 실어 나르기는 어려우니 한편으로는 육운하되 그때는 중국 장관의 폐문 내용에 따라 각 참에 사람을 배치하여 전수할 일을 이미 하게 하였습니다. 삼가 비변사가 아랫말을 보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참으로 온당합니다. 의주로부터 중화에 이르기까지 일로 각 참에 적당한 관은 한 사람씩 뽑아보내 그 고을 수령과 함께 창량 조적기와 강리인 구책을 아울러 상고하여 숨고 누락된 정부 및 우마를 쇠갈하고 남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여인을 징발하여 각 참에 열지어 세우고 군량이 도착하는 대로 말에 싣고 머리에 이고 하여 즉시 교대로 운송함이 마땅합니다. 선조 7월 30억 원, 선조 26년 2월 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 청천군 한준, 아천군 이승, 병조판서 이항복, 이조판서 이산보, 행 이조판서 이조참판 구삼행, 행 호조참판 유자신, 우참천 성훈, 형조참판 이희덕, 한승부 좌윤 정언지, 행호군 이윤덕, 공조참판 박응복, 행 이조참의 심충경, 예조참판 이충원, 동지 돈영부사 유자신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보니 간언이 아랜 바에 따라 동궁이 해주에 진주할 일을 정교하셨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양군께서 나누어 머무르시는 거조가 성충에 차마 견디시기 어려운 점이 계시겠지만 이와 같이 애써 하시는 것은 필시 국토 수복에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부득이한 계책을 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특히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영변에서 나누어 머무르시던 때는 사세가 황급하여 머리털 하나도 천근을 끄는 것 같은 중임은 저궁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녀가 오래도록 의주에 머물러 학가와 회합하기 어려웠던 것은 어렵고 위태한 시기라 양궁께서 실로 한 곳에서 함께 계실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주국 장수가 평양에 군대를 주둔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접대를 소홀히 했다야 잠은 노여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가는 아직 의주에 있었는데 동궁을 마친 가까운 곳에 있었으므로 전진하여 채경하는 것이 기이에 맞을 듯하여 조정 신하들은 과연 무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세의 기이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적이 이미 퇴각하고 삼경이 수복되어 대가가 전진하는 시는 이를 실로 늦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동궁이 먼저 해주에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 장수는 이미 돌아왔으므로 별로 주관할 일이 없으니 매우 무익하고 불편하기만 할 뿐입니다. 대저 분주의 거사는 바로 국가가 비운이 극도에 달한 시기를 당하여 부득이 이러한 비상 조치를 하는 것이니 한 번은 할 수 있으나 두 번 할 수는 없으며 잠시는 할 수 있으나 오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자의 책임은 오직 문안을 드리고 찬선을 보살피고 학문을 강론하고 선을 기르는 것일 뿐입니다. 전후의 형세가 다르고 경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가 위급한 시기를 당해서는 비록 무군과 간국을 급선무로 삼지만 사변이 조금 진정된 뒤에는 마땅히 부왕을 기쁘게 해드리고 문안 올리는 일을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즘은 때에 따라 조처하되 각각 마땅함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밖에 사세의 어려움과 지공의 패단은 일이 번거롭고 자질구려함으로 상세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다시 생각하시어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북쪽이 창궐하여 더욱 심하게 독을 부리니 풍패의 땅이 더러운 무리들에게 물들었고 두 왕자가 포로가 되기까지 하였는데도 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장수가 기성을 소탕하고 이들 도적을 깊이 염려하여 한 갈래의 군사를 동원해 토벌을 하려고 했는데 군량과 마초를 준비하지 않아 기회를 잊게 되었으니 묘당의 계책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흉악한 적들이 스스로 도망가는 때를 당하여 왕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앉아서 보면서 아무런 조처도 못하고 정로를 끊어 방비하는 일 또한 계획하지 못하여 상이 하교까지 하시도록 했으니 군국 기무가 해이한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그러니 비변사의 유사 당상을 추구하고 취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일은 정의 세 번째 기사 상이 비변사에 하교하였다. 첫째는 군사훈련이다. 우리나라는 바로 군대가 없는 나라이다. 각도에 입방하는 군조를 군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들로서 강한 외적을 대적하니 이는 마치 모기가 솔개를 상대하는 격이다. 중국 장수가 순한 군사를 보고 웃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지금 깊이 생각하고 강구하여 따로 제도를 세워야 한다. 둘째는 외적 방어이다. 외적은 표독스럽고 풍신수길은 흉터 교활하다. 지금은 비록 중국 군대가 승승장구해도 만약 여러 도의 적이 모두 영남에 모이고 수길이 또 군사를 파견하여 항거할 계책을 세운다면 승부를 알 수가 없다. 지금 사람들이 이미 파죽의 형세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밝은 날빛으로 기뻐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나의 생각은 불가하다고 여긴다. 설사 외적이 중국 군대에게 눌려 무기를 거두고 모두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래지 않아 다시 올 것이다. 방비하는 계책을 서둘러 미리 조처하여 탄탄히 준비하여 적이 오는 것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두 조목은 바로 지금 급급히 강구하여 일각도 넣어주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비록 병이 있으나 오늘의 사태를 보고 다시 병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말하는 것이다. 사실은 논한다. 두 가지 조항의 논의는 여러 신하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한 것이다. 뒷날 마침내 이 말과 같이 되었으니 적을 헤아리는데 능하다고 하겠다. 진시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친히 삼군을 거느리고 진두지휘하여 독전한다면 신속히 설어버리는 것이 뭐 어렵겠는가.
그런데 한 모퉁에서 안일만을 도모하여 상하가 즐기면서 우직 제독에게 군사를 진격시키도록 청하니 제독이 어찌 기꺼이 절제를 받아 변방의 원수를 갚으려 하겠으며 우리나라 장졸 또한 어찌 격려됨이 있어 목숨을 버리고 적진에 나아가려 하겠는가. 애석한 일이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민준을 호조 참의로 신흠을 지평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이 제독의 비석을 세우고 화상을 그리고 생사당을 짓는 일을 도감 당상 중에서 전담하게 하자고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에 나타나고 또 왕량성 동쪽에도 나타났다. 또 객성이 서쪽 제1성의 안에 나타났다.